8차 시 1강 마케팅 조사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조사. 우리가 상권 분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장 조사를 하는데 발품 팔아서 하는 방법 이외에 마케팅 조사를 통해서 시장 조사를 할 때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마케팅 조사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조사라는 건 뭐냐? 마케팅 조사. 마케팅 조사는 어떤 그 상권 조사 같은 거에 있어서 점포를 개설하고자 할 때 어떤 그 정보를 파악하고 그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든지 요인, 변수들을 선정한 후에 타당성 있고 신뢰성 있다고 생각되는 최대한의 자료라든지 이런 거를 수집하고 기록하고 분석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어떤 마케팅 조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케팅 조사는 어떤 역할이 뭐냐? 개인이든 기업이든 당면하고 있는 그 점포를 개설한다든지 어떤 특정한 마케팅 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고 보고하는 활동을 말한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마케팅 문제에 대한 분석 차원을 넘어 어떤 기업의 문제를 진단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분석하는 데 필요한 변수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어떠한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기록, 분석하는 것이 마케팅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케팅 조사를 하는데 그 쓸데없이 왜 하느냐? 마케팅 조사, 뭐 점포 하나 개설하는데 조사를 왜 하느냐? 그냥 발품파로 눈으로 보고 그냥 이쪽이 고객 올 것 같다, 소비자 많을 것 같다, 다 고객들 보이는데 왜 마케팅 조사를 하냐? 이거는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의 파악, 문제의 파악, 그 다음에 문제의 해결. 마케팅의 목적은, 조사의 목적은 문제가 뭐예요? 좋은 점포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이 좋은 점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건가? 이런 차원에서 마케팅 조사를 하는 거야. 마케팅 조사라는 게 별게 아니고 점포 개설을 위한 마케팅 조사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마케팅 조사라고 해서 신상품 반응 조사 막 이런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점포 개설을 위한 문제 파악과 문제 해결 그런 차원에서 마케팅 조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의 정의와 어떻게 조사를 할 것인지 어떻게 조사를 해야 좋은 점포를 찾을 수 있는 건지 좋은 점포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인지 이거 아는 거다는 거죠. 그리고 자료 수집 방법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료를 어떻게 수집할 건가. 그 다음에 표본을 자료를 수집했으면 표본을 그냥 전수조사로 할 것인지 아니면 1000세대 있는 주민 중에서 100세대만 조사를 해가지고 조사를 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분석하고 제안한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마케팅 조사라고 하는 거는 문제를 발견하냐, 점포를 발견하는 거야. 좋은 점포를 찾아내기 위한 조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문제 발견을 위한 조사, 문제를 해결을 위한 조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조금 상권 분석과 입지 조사 차원으로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조금 더 어쨌든 그 축약해서 이해하는 이해하는 그런 거였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문제 발견을 시장, 잠재력 조사, 점유율 조사, 이미지 조사, 매출 조사, 예측 조사 이런 것들이 다 점포의 잠재력 조사, 점포별 시장 점유율 조사, 점포의 이미지 조사, 그 다음에 그 시장의 특성 조사, 점포별 매출 조사, 해당 점포의 매출 예측 조사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전반적인 어떤
어떤 뭐 롯데 제과의 마케팅 조사, 농심의 마케팅 조사, 이렇게 큰 틀의 마케팅 조사도 있지만 우리가 특정 하나의 점포를 개설하기 위한 마케팅 조사도 여기에 시장 잠재력, 특정 시장에 내 점포를 개설할 때 여기 이 시장의 잠재력은 얼마인지 이런 걸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시장의 세분화, 어떤 내가 이쪽 동네에서 점포를 개설하려는데 이게 한 동네인 줄 알았더니 이쪽 고객 다르고 이쪽 고객 다르고 이쪽 고객 다르더라. 이쪽은 신혼들이 많이 살고 이쪽은 어른들이 많이 살고 여기는 노인이 많이 사는 동네더라. 그러면서 점포는 여기 있더라. 이렇게 시장을 세분화해서 이쪽 고객들한테는 어떻게 공략을 하고 이쪽 고객은 어떻게 공략하고 이쪽 고객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지, 그리고 가격, 내가 가격대는 어떻게 파는 게 합리적인가, 그 다음에 뭐 촉진, 광고를 어떤 방법으로, 우리 점포의 광고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가, 내가 점포를 개설했을 때 광고 마케팅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고객에게 효율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인지를 조사를 통해서 해야지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하면 안 된다. 어떤 지식을 습득해서 그 습득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마케팅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시장 조사를 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어떤 장점이 있어요? 고객이 누구인가를 아는 거야. 누가 우리 고객인지 그냥 당연하게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시장 조사를 하면 우리가 누가 우리 고객인지를 확실하게 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장의 규모가, 우리 이 동네는 50억 정도 시장이 있구나. 아니면 이 특정 아이템으로 내가 돈가스 집을 하는데 돈가스 수요가 얼마 정도 있다. 월 5천만 원을 팔 수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남성 고객의 비율은 어떤가. 소득 수준 같은 경우에 분위 이런 거 있잖아요. 분위.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5분위 상위 20%, 상위 20%는 한 1억 막 2천 가까이 되는 거예요. 응? 상위 20%의 가계 소득이 우리나라 한 1억 2천 정도 돼요. 그 1억 2천 정도 어떤 소득 수준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우리 상권에는. 그 다음에 직업과 관심 분야 취미는 우리 고객들의 직업과 관심 분야 취미는 어떤 건가. 우리 고객들의 어떤 주거지, 주거 형태. 아파트 중심인가? 빌라 중심인가? 이에 따라 다른 거야. 어때? 빌라 5층짜리 많아. 그러면 이 특성이 있어요. 삼다수 같은 거 6입짜리 2개 아니면 4개 빌라 5층에서 사가지고 배달해달라고 그래. 그러면 배달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슈퍼마켓에서 뭐 팔아봤자 남지도 않는데 그거 가지고 낑낑대고 빌라 5층까지 올라가면은 그냥 여름에는 땀이 다 젖어가지고 그냥 바로 샤워하고 뭐 해야 돼. 그러면 이익 나겠어? 그럼 거기에 빌라 5층에 배달하고 몇 번 배달한 직원은 그냥 다음날 사장님 저 관둘래요. 그러면 이제 그런 데 동네에서 배달을 안 해준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빌라 5층 뭐 이런 데서 꼭 물을 삼다수 같은 거 꼭 주문해. 근데 그 입장에서 당연한 거지. 그렇잖아? 아니 빌라 5층에서 삼다수 무거운 거 주문하지 누가 주문해. 그런데 슈퍼마켓에서는 남지도 않은 삼다수 배달해주면 낑낑대고 올라가봤자 힘만 들고 그래가지고 또 안 한다고 할 수도 없잖아. 모든 고객한테 똑같이 해야지. 빌라 사는 고객은 배달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할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고객의 주거지, 주거 형태 이런 거 파악도 잘해야 돼. 우리 주고객이 어디 아파트 고객인가? 빌라냐? 근데 편의점은 아파트보다 빌라 원룸이 많은 데가 좋다는 거 아니야? 편의점 장사하려면 빌라 원룸촌 가서 장사해야 쓰리바 찍찍 꺾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착착착 사간다는 거 아니야. 내일 것도 사가고 모레 것도 사가고 어저께도 왔는데 오늘도 또 오고 내일도 또 오셔. 뭐 이렇게 인사도 해가면서 고객하고 친하게도 지내고 그 고객 원룸에 혼자 사니까 말할 사람도 없어. 그래가지고 편의점에 종업원하고 말하는 게 유일한 낙인 사람도 있잖아. 어? 그 유일한 낙인 사람 대면해 주려면 뭐야? 응? 어? 빌라 사람이 그런 사람 많이 있다는 거야. 꼭 빌라 내가 혐오하는 건 아니야. 근데 빌라에 원룸에 혼자 살면은 거기 재택근무까지 해봐. 그 다음에 미장이 뭐 도배하러 다니는 사람이 혼자 살면은 일 없는 비 오고 눈 오고 그러면 일 못 나가잖아. 그럼 하루 종일 며칠 있다가 편의점 나가가지고 담배 사는 게 유일한 낙이야. 근데 그 사람한테 말 잘 붙여줘야지. 그래야 그 사람이 내일 또 오지.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그 주거 형태 되게 중요한 거야. 주거 형태 되게 내가 이렇게 막 심각하게 막 빌라 5층이 어떻고 이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이 그런 걸 까먹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까먹는다니까. 시장조사의 단점도 있어. 물어보면 대답을 잘 안 해. 특히 설문조사. 나는 지금 전화해가지고 설문조사라든지 뭐 보이스피스 여론조사 하면은 무조건 꺼버리잖아. 근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다. 응? 그래서 근데 일례로 석사학위, 박사학위 받을 때도 학위 논문 하면은 설문조사 하는데 많은 사람들 설문조사 하기 진짜 어려워. 대답 안 해주잖아. 어? 뭐 돈이라도 1,000원짜리 하나 넣어서 한다든지 선물 좋은 거 주면 선물 받고 대충 써주는 거지. 어?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봐라. 조사자가 특정한 입장을 파고들어갈 수 없으므로 얻어진 정보가 피상적인 결과물이 될 수도 있다. 주어진 정보 간의 관계가 어떤 잘못 오류로 범하기 더 쉽고 또 어떤 문제가 있어? 선택적으로 분석할 수도 있어.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물어봐가지고 듣고 싶은 얘기대로 면피하려고 설문조사하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한 번 조사로서 이게 계속되는 통용되는 게 있는데 그걸 계속 믿는 경우가 있다. 많은 시간과 인원이 따르고 조사자의 능력과 기술이 또 문제가 되고 여기에 가장 플러스 되는 건 잘 대답 안 해준다. 어? 대답을 잘 안 해줘. 어? 시장조사의 단점은 대답을 솔직하게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우리 길 물어볼 때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잘 알려줘요. 동네에서 여러분들 길 물어보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잘 알려줘. 근데 설문조사 한다든지 뭐 여론조사 한다든지 그러면 대부분 많은 부분 회피하는 사람 되게 많다. 어? 그래서 시장조사 사전 검토는 한 가지 방법만을 고집하지 않아야 돼. 예? 시장조사를 하는데 1대1로 면접한다든지 설문조사를 돌린다든지 패널을 돌린다든지 FGI를 돌린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조금 이따 잠시 후에 다시 자세한 이야기 하겠지만 한 가지 방법으로 시장조사를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한 가지 방법이 여러 방법을 여러 병원 뭐 다녀야 진짜 잘하는 병원 찾아가지고 나설 수도 있고 그래요. 병원을 순회해야 돼. 그런 것처럼 시장조사도 마찬가지야. 애국의 사례 뭐 이런 거를 무조건 도입하면 안 된다. 남의 거는 남의 거야. 남의 것은 남의 것일 뿐이야. 한국적 기업 이마트가 천하통일을 했잖아. 응? 이마트가 다른 애국 기업의 노하우를 물리치고 이마트가 성공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애국의 사례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이마트의 사례를 벤치마킹 할 수 있듯이 어떤 국내 사례 좋은 게 많이 있다. 그리고 시장조사의 절차는 뭘 조사할 건지 정의를 하고 목적을 설정하는 거야. 뭘 조사할 거냐? 내가 이 시장에서 식품 수요가 얼마나 되는 것인지를 조사할 거냐? 슈퍼마켓이 몇 개가 필요한지를 조사할 거냐? 몇 평 정도의 슈퍼마켓 하는데 슈퍼마켓이 필요한지 조사할 거냐? 이런 거를 정확하게 하고 조사 설계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료도 찾아보고 또 설문한다고 표본 누구한테 물어볼 건가? 자료 분석해서 보고서 만들어가지고 어떤 일련의 과정을 만드는 거야. 시장조사라는 것은 어떤 절차와 설계를 잘해야 돼. 설계 도면이 잘 돼야 잘 되는 거지. 나침반이 없이 항해하면은 잘못 가고, 산에, 높은 산에, 처음 가는 산에 나침반 들고 가잖아. 그런 것처럼 시장조사는 정확한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해야 돼.
그래서 저와 같은 전문가에게 창업, 점포 개설 이런 거는 컨설팅을 받고 해야지 그냥 병원에 13,000원짜리 무슨 치료받으러 병원 가면서 자기의 남은 일생의 수익권인 그리고 뭐 공인중개사 학원은 뭐 수험생 들어가지고 70만 원 주고 학원 수강하면서 공인중개사 해가지고 돈을 200만 원을 평생 벌어야 될 것인지 그렇게 하는 사업을 어디다 해야 될 것인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어디다 내야 될 것인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일은 돈 투자 안 하고 그냥 거저 먹으려고 하고 나한테 그냥 슬쩍 기동량으로 물어봐가지고 대충 공짜로 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나한테 정확하게 나 같은 사람한테 돈을 지불하고 조사 의뢰를 해서 그래서 내가 여기 수업 시간에도 그 1급 비밀은 지금 말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1급 비밀 다 보면 내 영업 노하우 다 들통나잖아. 그래서 나한테 유료로 시장조사의 서비스를 의뢰하면 진짜 고급진 정보, 시장조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라고 진짜 좋은 점포 찾아줄 수 있다니까. 내가 커피숍 1번, 2번 편의점 좋은 자리 진짜 찾아줄 수 있어요. 내가 이 강의를 듣는 사람이 나에게 별도로 연락하면 좀 저튼 영업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조사해갖고 보고 순서는 표지, 목차, 요약, 서론, 조사 설계, 분석, 결론, 부록 이런 순서로 하는 거야. 이래야 뭐야? 이래야 이런 보고서를 만들어야 뭐가 돼? 첫 번째 내부 목적이 있다. 내부 목적 아버지 설득할 수 있고 부모를 설득한다든지 이해관계자 내부 직원을 설득하는 거야. 그 다음에 외부 목적으로는 은행에 대출 받을 수 있고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정부 지원 받고 내부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잘 만들어야 돼. 그래서 직장 생활도 세 가지를 잘해야 돼. 글빨, 말빨, 뭐라 그래? 술빨. 이래야 직장 생활 잘하는 거야. 글빨이 좋아야 돼. 글빨. 말빨, 술빨. 어깨 동무하고 술 먹고 탬버린 치고 이거 되게 중요했어 옛날에는. 근데 별로 요즘에 탬버린 별로 안 치러 다녀. 그 대신 말빨은 지금도 중요해. 말을 잘해야 월급쟁이 잘해. 말은 잘해야 돼.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글을 잘 써야 돼. 글빨. 보고서를 잘 만들면 보고서를 잘 만들어야 돼. 그래서 보고서 월급쟁이를 하든 사업을 하든 보고서를 잘 만들어야 돼. 자, 하여튼 저는 보고서 내가 홈페이지로 만들어갖고 한 번에 보고서 만드는 거를 자, 하여튼 대리, 차장, 과장, 부장 회장, 신격호 회장님까지 한 번에 수정 없이 직행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서 한 페이지짜리 만든 거를 회장한테까지 직접 보고된 그런 내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자랑 한번 했네. 깨알 자랑이야. 야. 그 다음에 시장조사에 계획서의 일반적인 내용 뭐 들어가냐? 뭐 들어가는가? 목적, 그 다음에 범위, 자료 수집 방법, 가치, 이런 프로파일, 조사 비용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어떤 계획서를 만들고 한다. 그래서 이제 좀 더 마케팅 조사의 의의는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는 거야. 올바른 점포를 개설하는 거야. 올바른 점포를 개설하는데 도움이 되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려고 마케팅 조사를 한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하는 거야. 점포, 내가, 똑 부러진 점포를 하나 개설하는 거야. 그리고 의사결정자의 입장에서 마케팅 조사가 역할이 있는 거지. 문제 해결 측면은 객관적으로 그 사물을 바라보는 거야. 마케팅 잘하면. 효과성을 높일 수 있고. 근데 의사결정자의 입장, 뭐야? 이건 좀 우리 점포 개설하고 관계없지만 사장님이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돼. 응? 근데 부담스러워. 이사회라든지 또 오너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김앤장,
무슨 뭐 어디 뭐 다른 컨설팅 회사, 컨설팅 회사로부터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돈 많이 주고 컨설팅을 받아서 컨설팅 보고서를 가지고 회장님을 설득한다든지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좀 심하게 가면 옛날에는 컨설팅은 10억짜리 컨설팅이 있어요. BCG 컨설팅 10억. 그러면 뭐 한 8억은 10억 다 주고 8억은 진짜 컨설팅 비용이고 2억은 막 뭐 좀 검은 돈으로 흘러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사례가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뭐 좀 사라졌다고 볼 수 있는 거야. 조사 설계. 그럼 어떻게 하느냐. 3가지 방법으로 마케팅 조사하는 거야. 탐색적 조사, 기술적 조사, 인과적 조사. 오늘 이 시간의 핵심 포인트는 지금까지 한 얘기보다도 마케팅 조사를 하는데 탐색하는 게 뭐고 기술적 조사가 뭐고 인과조사가 뭐냐. 이 3가지 개념은 꼭 이해해야 되는 거다. 탐색조사. 탐색은 뭐야? 이리저리 살펴갖고 조사하는 거야. 말 그대로 탐색조사는. 문헌 보는 거야. 문헌 책 보는 거야. 도서관 가서 책 보고 그 다음에 매출 자료 보고 전문가라는 나 같은 사람을 찾아다녀서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어보는 거지. 그리고 아주 오래 점포 생활하는 사람한테 1:1 심층 면접. 정년퇴직한 슈퍼마켓 개설하려면 슈퍼마켓에서 매장에서 정년퇴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1:1로 만나가지고 심층 면접을 해본다든지 이렇게 하고 탐색해서 조사하는 거야. 탐색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FGI 조사라고 그런다. 표적 집단,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한다. 이거는 별표 한 3개쯤 쳐야 되는 거야. FGI 조사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하는 거야. 포커스 그룹. 이게 뭐야? 포커스, 초점 그룹 인터뷰야. 내가 1000세대에 있는 아파트에서 슈퍼마켓 살려고 그러면 그 1000세대 아파트에 사는 주력 고객이 어떤 고객인가를 파악해서 그 주력 고객의 핵심 고객 10명에서 뭐 8명에서 12명 정도를 섭외해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슈퍼마켓 의견을 들어보는 거야. 그런 조사다라는 거지. 표적, 내가 팔려고 하는 표적 집단의 대표성에 있는 고객들을 섭외해서 그 사람들한테 포커스 그룹을 인터뷰해 보는 거다. 근데 포커스 그룹은 잘 선택했는데 물어볼지를 잘못해. 말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잖아. 글빨, 말빨. 물어보는 거 인터뷰를 잘해야지. 포커스 그룹은 뭐 하나 써? 인터뷰 못하면 뭐냐고. 인터뷰를 잘해야 돼. 그래서 이제 거기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거야.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하면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오고 다양한 주제의 자료 수집도 되고 판단에 융통성이 되게 좋아. 근데 일반화 가능성이 낮다. 주관적 해석에 대한 차이, 높은 비용 든다. 뭐 8명에서 뭐 12명 사람 초청해가지고 뭐 의견 개진하라고 그러면 일당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사은품도 주고 호텔에 뷔페도 좀 호텔에 뷔페 같은 것도 좀 주고 해서 의견을 들어야지. 막 의견 들으면 돼?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든다는 거지. 그래서 FGI 조사를 하는 경우는 문제를 정의를 하게 해서 그 다음에 어떤 소비자의 내면의 욕구, 태도, 감정, 행동을 파악해서 그리고 신제품 아이디어와 기존 제품의 용도를 알기 위해서 이런 때 그래서 기업에서 슈퍼마켓 개설하는 데는 FGI를 하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고 기업에서 신제품을 만들 때 이럴 때 주로 그 FGI 조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술적인 조사, 탐색조사는 그러고 기술적 조사는 설문조사, 시계열, 패널 조사인데 설문조사 이런 거 설문조사를 기술조사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설문조사가 기술조사다. 인과조사는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거야. 인과관계가 있는지 어떤 원인이 어떤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떤 것이 원인이 돼서 결과가 되느냐. 그래서 거기에는 방향가설과 비방향가설이 인과관계는 가격을 5% 인상하면 판매량이 감소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감소할 것이다. 뭐 이러한 인과관계. 가격이 오르면 대부분의 경우에 판매량은 줄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인과관계가 있는 거지. 비방향 가설은 샴푸의 뚜껑을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개소하면 소비자들이 브랜드 태도가 향상될 것이다. 그 꼭 방향은 아닌데 그게 어떤 브랜드 태도가 향상되는지 이런 거를 인과관계를 보는 거다. 인과관계의 조건은 뭐냐? 인과관계는 이제 어떤 원인이 되는 것과 원인이 되는 것과 결과잖아. 그게 동반 발생 경우도 있어. 동반 발생. 응? 인과관계로 설정된 변수들이 가설이 예측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말한다는 거지. 즉 원인 X와 효과 Y가 함께 발생하거나 그러니까 동반 함께 발생하거나 가설이 언급한 바와 같이 함께 변화하는 정도가 X가 Y 원인이라는 타당성을 보여줄 때 동반 발생했다고 보는 거지. 그 다음에 발생이 시간적으로 할 수도 있고 예생 변수를 통제해야 한다는 뭐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여러 요인이 있는데 그 원인 변수를 설정하지 않은 변수를 예생 변수라고 하는 거야. 근데 점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는 거지. 새로운 신규 점장이 어떤 점포에 가서 매출액을 10% 상승시켰어. 그런데 그러면은 신규 점장 바꿨더니 매출 좋더라고 막 많은 사람들이 그래. 근데 예상 변수가 있을 수 있는 거야. 어떤 예상 변수? 그 옆에 새로운 신규 아파트가 한 300세대 입주하기 시작했어. 그래갖고 인구가 물밀듯이 늘었어. 근데 그거를 점장이 말 안 하는 거야. 새로운 신규 입주 아파트 했다 그러면 네가 잘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 때문에 잘하는 거다. 그럴까 봐서 말도 안 해. 그냥 감춰놓는 거야. 그렇지. 감춰놔야 또 자기 생색나잖아. 그래야 또 얼마래 상금도 받고 그걸로 또 상품권이라든지 보너스 받아가지고 또 노래방도 한번 가고 또 이렇게 노래도 한번 부르고 그러지 않을까? 자, 또 그런 부분이 예생 변수라는 거야. 원래 원인의 결과를 미치는 원인 변수로 설정하지 않은 변수가 예생 변수야. 근데 예생 변수를 잘 통제하는 것이 중요한 거야. 예생 변수를 파악해야 되는 거지. 신규 아파트 들어가고 실제로는 매출 올랐는데 점장 바꿔갖고 매출 올랐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인과관계를 한번 보자고.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는 두 개 이상의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것인데 인과관계가 정 혹은 마이너스로 이제 하는데 그걸 가설 검증을 통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연관성이라든지 시간적 순서, 다른 예생 변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조사하면서 상관관계는 인과관계의 충분 조건은 아니면 필요 조건이다. 뭐냐? 어떤 변수 X와 Y 간의 상관관계가 있으면 또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는 가격하고 판매량, 이건 상관관계도 있고 인과관계도 있는 거야. 그 뭐냐? 가격을 오르면 판매량이 내려와. 인과관계도 X 변수가 Y가 되면서 상관관계가 있는 거지. 예? 가격이 오르니까 매출액이 판매량이 떨어진 거니까 이 원인을 제공도 했으면서 그 원인 때문에 관계도 되는 거야. 근데 인과관계가 없는 거, 임원들의 평균 연봉하고 사원들의 평균 연봉은 상관관계는 있어. 근데 그거 원인은 아니야. 상관관계는 뭐냐. 임원은 임원이니까 연봉이 있고 사원의 연봉은 임원들은 임원들의 연봉이라는 거에 관계, 사원들은 사원 관계. 그래가지고 사원의 연봉이 임원의 연봉에 영향을 미치거나 임원의 연봉이 사원의 연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 물론 이런 경우는 있지. 야, 우리가 조사해보니까 사원하고 임원하고 연봉 차이가 10배 나더라. 말이나 되느냐. 노조에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쉑들 말이야. 다 나와보라 그래. 우리 한번 모이자. 그래가지고 회차 모여. 막 모여가지고 사장실 가자. 아니면 오늘 만나자. 뭐냐. 니네들 임원들 하는 것도 없이 맨날 콧구멍이나 파고 말이지. 왔다 갔다만 하고 뒷짐이나 지고 있으면서 연봉은 우리가 10배인데 우리는 맨날 야근하고 노가대하고
집에도 못 가고 날밤 새는데 우리 연봉은 왜 이 정도밖에 안 주냐. 뭐 이렇게 따져보면 온갖 원인 결과 되나? 근데 저도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인과관계는 아니다는 거지. 그런데 이제 상관관계는 있지만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가 또 뭐 임원들의 평균 지출과 사원들의 평균 지출도 없는 거지. 사원도 부잣집 아들 사원이 있을 수 있는 거야. 부잣집 아들 사원이 오너. 그래서 요즘은 귀족사원, 귀족사원, 그 다음에 가난한 그냥 알바사원이 아니라 그냥 생계사원이라고 그러지. 생계형 사원이 있고 귀족사원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대충 큰 대기업에 시집 가려고 취직하는 귀족의 딸들이 많이 입사도 하기도 해요. 근데 이거 꼭 그게 진실은 아닌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고관 대작들의 따님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대기업에 들어왔다가 시집 갈 때 시집가고 오면서 딱 관두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다. 근데 그게 인간관계에 있는 건 아닌데 그게 그런 사람은 사원이 아니야. 귀족 사원이야. 그 사람 씀씀이는 맨날 월급 받은 것보다 더 쓰기도 해요. 그래서 단순한 인과관계, 이렇게 A하고 B하고 관계, A가 B에 영향을 미친다. 연속적 관계는 A가 B에 영향을 미치고 B에 C를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들이 연속적 인과관계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구조적 인과관계는 A라는 변수가 B에도 영향을 미치고 C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구조적 관계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사에는 뭐가 있다고? 탐색적 조사, 기술적 조사, 세 번째 인과관계 조사.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세 가지 방법, 탐색, 기술, 인과조사. 이 조사를 하는데 탐색조사, 기술조사, 인과관계조사. 그래서 탐색조사는 다시 정리하면 탐색조사는 기업의 문제점과 기회를 파악하는 거다. 그래서 조사 문제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의사결정하는 것이 유용한지 이거를 파악하기 위한 예비적인 지식, 기업의 다양한 문제와 이걸 파악하기 위한 데 사용하는 거다. 그래서 탐색조사 방법은 문헌을 통해서 조사하는, 자료조사하는 거야. 자료조사. 그 다음에 어떤 사례를 보고, 어떤 다른 점포의 사례를 보고, 사례 전파, 이런 거 있잖아. 불친절 사례 전파, 친절 사례 전파, 공유, 이렇게 점포별로 조사하는 거야. 공유도 해주고, 그래서 사장님, 다점포일 때 사장님이 만약에 분당에도 점포가 하나 있고 판교에도 하나가 있고 강남에도 점포가 있다 그러면 분당점에 사장님이 갔어. 그럼 분당점에서 사장님이 가서 어떤 거를 지시하고 어떻게 처리했다 이런 거를 점장이 사장님이 뭐라고 그랬는지 문답 이렇게 써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다른 점포에 뻗트리는 거야. 사장님이 이런 걸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사례를 전파한다는 거지. 이런 것들이 사례 조사라는 거야. 사례. 그래서 타점 사례를 보고 배우는 거지. 사장님을 맨날 만날 수가 없잖아. 그러면 사장님이 다른 점포에 가서 지시사항을 한 거를 보고 우리 점포에 와도 사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개선시키거나 바꿔놓는 거지. 그죠? 전문가의 의견 조사. 이건 나 같은 전문가의 돈 주고 컨설팅 받아서 의견을 듣는 거다. 그다음에 표적 집단 의무 조사가 FGI 조사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 이게 탐색적 조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술적 조사는 횡단조사, 시계열조사, 패널조사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설문조사. 설문조사가 어쨌든 대표적인 조사다. 그래서 설문조사에서는 다음 시간에 좀 제대로 한번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술적인 조사는 변수에 대한 조사예요. 설문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시계열 조사는 뭐야? 시계열을 올 1월달 2019년 1월달 트렌드부터 2022년 트렌드 2000 연도별로 1월달은 1월달대로 2월달은 2월달대로 트렌드 따라가는 거거든. 그러면 1월부터 2월 추세를 따라가는 거야. 응? 그래서 이런 게 있잖아. 시간과 유행 정도 시간이 있으면 일시적으로 유행하는 거. 일시 유행. 응? 그 다음에 이게 가면 이게 트렌드. 조금 장기간 유행 가는 거. 그 다음에 조금 지속적으로 가는 거. 고전적인 거. 성경 말씀은 인류가 망할 때까지 쭉 가잖아. 클래식한 트렌드. 이렇게 일시적으로 유행하는 거. 대왕 카스테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다음에 안동찜닭 일시적으로 유행하는 거. 그 다음에 트렌드 이런 거. 트렌드는 좀 장기간 유행이 가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시계열 조사라고 그러는 거지. 그 다음에 패널 조사는 이제 어떤 패널들을 여러 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의견 듣는 거. 인과관계 조사. 인과관계는 뭐야? 특정한 변수와 이제 어떤 가격을 올렸더니 매출액이 내려갔다. 뭐 이런 거를 하는데 인과관계는 원시 실험 설계, 순수 실험 설계, 유사 실험.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어떤 조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특정 현상 안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니까 탐색조사, 우리 가장 중요한 탐색조사. 첫 번째 조사는 탐색조사. 이건 문헌조사라든지 사례조사, 전문가 의견조사, 표적 집단조사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거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조사고 이 조사를 통해서 의사결정에 유용한 변수를 찾아내고 이들 간의 예비지식을 획득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다양한 문제들의 우선순위도 파악하고 이게 이 시간의 핵심 포인트야. 탐색조사. 첫 번째는 탐색 1번 탐색조사. 두 번째가 이제 기술적인 조사. 의사결정에 관련된 특정 사항의 발생 빈도를 조사한다든지 변수 간의 상호관계를 파악한다든지 특정 값을 예측 통계적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거가 이제 설문조사 같은 걸 통해서 통계조사 이런 것이 이제 설문조사라고 하는 거야. 설문조사는 잘해야 되는 게 설문조사는 뭐 잘 안 해주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쉬운 것부터 어려운 거 가지고 설문조사는 뭐 답례품도 특별히 준다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잘 세워야 돼. 그리고 설문 문화를 잘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행단조사는 이제 행적으로 조사해보는 거죠. 올 1월 달에 한번 해보고 내년 1월 달에 해보고 뭐 그렇게 종단 간에 조사를 해본다든지. 시계열 조사는 추세치를 가지고 파악해보는 거야. 추세치를 가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인과관계 조사는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조사해보는 거다. 근데 인과관계는 있지만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 상관관계는 있지만 인과관계는 또 없는 것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까 이야기한 뭐 사원의 지출과 임원의 지출 뭐 이런 거는 어떤 인과관계는 없는 거지. 그것이 그거를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인과관계가 있는 곳 상관관계가 있는 거를 어떤 변수가 있는 게 가장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빨리 할 수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탐색적 조사. 조사하는 거는 탐색하는 거야. 탐색. 연구한다는 거지. 이번에 기술적인 방법으로 통계 같은 거 조사한다는 거지. 세 번째, 인과관계 조사하는 거다. 인과관계. 이게 이제 어찌됐든 마케팅 조사를 하는 가장 세 가지 주요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꼭 기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체적으로 특히 기술적인 조사하고 설문조사 이런 거는 중요한 거니까 이건 좀 여기서 얘기하는 것보다 또 따로 시간을 내 가지고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마케팅 조사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문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측정은 어떻게 되어지고 표본은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것을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마케팅 조사 2의 다음 시간에는 마케팅 조사 2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